있습니다. 2부에서 다룰 내용은 수사, 형용사의 의미변화, 화법 조동사, 독일어 어순, 독일어 시제, 그리고 수동문입니다. 수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부터 읽으실 때 두 자리 숫자는 1의 자리부터 먼저 읽습니다. 13, 14, 15, 16, 17, 18, 18 하라 읽지 않고 그냥 18, 19, 20. 다시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숫자 읽는 것은 이렇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숫자를 적어 봤는데요. 요 단위가 바로 hunder트 단위고, 요 단위가 thousand 단위고, 이제 세 자리부터 나갑니다. 요 단위가 100만, 밀리오넨 단위고, 요 단위가 10억인가요? 밀리아르데. 그 다음에 빌리온, 빌리아르데, 트릴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트릴리아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어 숫자 읽을 때 간단합니다. 요 보시면 752 트릴리온은 369 빌리아든 312 빌리온은 789 밀리아든 639 밀리온은 469 타우젠트 772. 그러니까 100의 자리까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752 Trillionen 369 Milliarden 312 Billionen 789 Milliarden 639 Millionen 469.772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 말이죠. 서수는 1에서 19까지는 태를 붙이고 20 이상은 ST를 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쨌든 뭐 여기서는 잘 3, 4부터 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또 붙어 있지만 또 11 이렇게 트가 붙어 있다가 20이 되면 20 이상은 ST니까 20이 되면 ST가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자, 한번 봅시다. 아인스는 서수로 말할 때는 에르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zwe이는 zweit를 하고, drei는 dreit를 하지 않고 dritte 합니다. vier는 viert, fünf, fünfte, sechs, sechste. 그 다음에 sieben, siebente 혹은 siebte. acht는 achtte 하지 않고 그냥 achte, neun, neunt, zehn, zehnt.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100일은 20 이상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100일은 보세요. 100일은 100 erst입니다. 100일은 원래 100 1이니까 요거는 100일은 숫자 그 단위로 보면은 20 이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100일을 읽을 때에 읽는 방법은 100하고 1라 읽으니까 요 1는 erst다. 지금 20 이상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110은 100 다음에 젠이니까 젠인 경우에는 트나 110 트. 121은 어떻게 하냐면 100 21이니까 요 뒤에 20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1에서 19까지는 대, 20 이상은 ST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분수는 서수를 읽을 수 있어야 분수를 읽죠. 분수는 분자는 기수를 읽고 분모는 서수를 읽고 애를 붙입니다. 그러면 4분의 3은 드가이고 4는 서술 읽으면 피어턴데 거기다가 애를 붙여서 드가이 피어텔
drei Viertel이 4분의 3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읽고요. 다음에 그 시간을 한번 읽는 법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몇 시입니까? 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Wie spät ist es und wie spät haben Sie? 혹은 Wie viel Uhr ist es? Wie viel Uhr haben Sie?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때 뭐 가장 간단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를 들면 10시 25분이다 이라면 10시니까 10 Uhr, 25, 25, 뭐 뒤에 단위는 말하지 않고요. 10시 25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건 말고 다른 방법인데 그 다른 방법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분을 먼저 쓴다는 겁니다. 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하나 for를 쓰고 시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정시 여기가 기준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30분이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는 지금 4하고 8이죠. 20분과 40분 사이에 시간에 있어서는 30분이 시간이 기준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요 사이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시가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에 예를 들면 10분이나 5분이나 15분 이런 거는 지난 것이 되고 여기 55분이나 뭐 50분이나 45분이나 40분 이런 거는 전이 되죠. 그 다음에 3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뭐 25분이나 뭐 그 27분이나 이런 거는 몇 분 전이 될 것이고 35분이나 38분이나 이런 거는 몇 분 후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기준이 원칙적으로 정시가 되고 정시가 요 20분과 40분 사이에서는 시간의 기준이 30분이 시간의 기준이 된다. 그거를 알아두셔야 시간을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시 5분 같으면 쉽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지금 5분이 지났지요. 5분이 지나니까 나하죠. 5분 지난 10시. 이거를 독일어로 읽으면 되죠. 5 nach 10. 10시 50분은 10분 전 11시. 이걸 독일어로 읽으면 되면 10 vor 11. 10시 30분, 10시 25분, 35분 이렇게 30분, 20분에서 40분 사이의 시간은 30분을 시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30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10시 30분은 halb 11. 여러분들 독일어 시간을 읽을 때에 여기 전치사가 없으면 숫자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전치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10시 30분은 halb 해놓고 하나 더 보태서 elf라고 읽습니다. 그럼 10시 25분은 5분 전, 5분 전 10시 반이니까 5 vor halb 11. 35분은 5분 후 10시 반이니까 5 nach halb 11 이렇게 되는 거죠. 15분 경우는 이제 15분은 피어텔은 우리가 4분의 1이라는 뜻이죠. 4분의 1이라는 뜻도 있고 15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어텔 nach 10시 15분은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15분이 지난 것이지요. 그 다음에 10시 45분은 정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분 전이죠. Viertel vor 11 이렇게 되죠. 11시 15분 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전치사를 생략하면은 하나 더 올라간다. 그러게 Viertel 11라 표현. 그거는 뜻이 뭐냐 하면 11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15분이다 이 말이고 45분은 11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45분이다. drei Viertel 이렇게 되어지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지요. 여러분들 하여튼 분을 먼저 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nach나 vor를 쓴다 그런 거죠. 20분과 40분에서는 30분이 시간이 기준이 된다. 30분은 halb라고 적고 원래 시간보다도 하나 더 보탠다. 뭐 8시 30분 같은 halb 9니까 9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 더 보탠다. 그것만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형용사 의미 변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의미 변화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 앞에 아무것도 형용사 의미 변화는 형용사가 일단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여야 되고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여야 되고 그리고 형용사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느냐 아니면 정관사가 오느냐 부정관사가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되 형용사 앞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성일 경우에는 정관사음이 변합니다. 정관사음이 변하는데 이격은 n입니다. 정관사음 변화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요 남성과 중성만 이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중성만 이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복수는 die, der, den, die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요 부분이 우리는 이런 걸 좀 그냥 공식대로 der, des 해가지고 er, es, das, des, es, es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독일어는 어떠냐면 이미 어떤 명사가 이렇게 강변화로 명사가 이격에 여러분들 앞에 명사 배운 거 기억납니까? 그때 이격에 뭐 s나 es 붙는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s나 es를 붙었으면 이격인 줄 알기 때문에 더 또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n이 더 이상 뭐 또 더 표기 더 격을 뭐 구분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 주는 거. 그렇지 않는 경우 n이나 n 붙는 경우는 이렇게 s를 붙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의 경우는 그런 경우 없다. 이렇게 해서 항상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형용사 앞에 정관사 오는 게 억수로 쉽습니다. 형용사 앞에 정관사 오는 거 이럴 때에 여러분들 정관사를 모르면 힘들어지죠. 정관사를 알면 아주 쉽. 그러니까 남성 일격, 여성 일사, 중성 일사는 나머지는 전부 n 붙이면 되는 거리. 정관사가 오는 게 훨씬 의미 변화시키기가 쉽습니다. 또 형용사 앞에 부정관사류가 올 수 있어요. 부정관사류가 오면 1, 1사, 1사는 정관사 의미 변하고 나머지는 전부 n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관사류 할 때 정관사류가 뭐냐? 정관사하고 그 다음에 DCN 이것저것 DCN all 모든 manche solche welche 이렇게 DCN yet every DCN yet all manche solche welche 이건 바로 정관사류입니다. 정관사하고 정관사류가 있어요. 그다음 부정관사류는 어떠냐 하면 부정관사하고 그 다음에 카인이 있어요. 카인 부정관사하고 카인이라는 것이요. 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 mine, dein, sein 뭐 이렇게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이런 소유대명사가 부정관사류에 속합니다. 실제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법 조동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조동사는 이렇게 둘, 넷, 6개가 있습니다. können, wollen, sollen, müssen, mögen, dürfen 이렇게 6개가 있고 기본적인 뜻은 이런 뜻입니다. 뭐 할 수 있다, 하려고 한다, 마땅히 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 좋아한다,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요거는 단수 변화에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이 화법 조동사는 kann, kannst, kann, will, willst, will, soll, sollst, soll, muss, musst, muss, mag, magst, mag, darf, darfst, darf 이렇게 요 뒤에는 복수는 규칙적으로 변하니까 뭐 볼 것도 없고 kann, kannst, kann, will, willst, will, soll, sollst, soll, muss, musst, muss, mag, magst, mag, darf, darfst, darf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그것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 문장의 어순을 파악해 놓는 것이 아주 좋은데, 도움이 되는데요. 요쪽은, 요쪽은 뭐냐 하면, 명사로 된 겁니다. 명사로 된 것. 요 작은 글씨는 대명사로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속격 목적어, 전치사격 목적어, 수로 보적어 그런 얘기예요. 그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맨 앞에 동사가 오고 맨 뒤에 동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어 문장은 이걸 틀 구조로 액자 구조라 가멘 슈트룩투어 독일어로 말하면 가멘 슈트룩투어 액자 구조를 하는데 맨 앞에 동사가 오고
맨 뒤에 동사가 오는 이런 구조고 모든 다른 성분들은 그 사이에 다 온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인데 요 동사 앞에 요렇게 그냥 있으면 이제 명령문이 되든지 아니면 의문문이 되든지 그런 문장이고요. 요 앞에 이제 뭐가 오면 평서문이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전역 쪽에 요 그 맨 앞에 동사 이 앞쪽으로 뭐가 오면 이제 평서문이 되는 거예요. 뭐 주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아는 안갑에 부사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평서문이 되는 거죠. 동사 앞에 뭐가 오면. 그 다음에 물론 뭐 의문사가 오면 의문문이 되겠지만 요 니히트의 위치, 요 이제 고정어순이란 중요해요. 요 고정어순인데 요 고정어순에서 유의할 점은 뭐냐 하면 주어 그 다음에 이 대격이 아쿠자티브 오비젝트, 이건 다티브 오비젝트는 역격, 주어, 역격, 대격이 모두 대명사일 경우에 어순은 주어 오고 그 다음에 대격이 먼저 온다. 원래 정상적인 어순은 주어 오고 역격이 오고 대격이 오는 다티브 오비젝트가 오고 아쿠자티브 오비젝트가 오는 이게 정상적인 어순인데 그 둘 다 대명사로 되었을 경우에는 대격이 먼저 오고 여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잘 나오죠. 이런 부분이 시험 잘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어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결정적으로 뒤쪽으로 가는 그게 뭐냐 하면 프레디카츠 에르겐중 수로 보조구라는 거. 이거는 구별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원어민이라야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고, 뭐, 어지간한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것이 프레디카츠 에르겐중이냐 아니냐 이런 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프레디카츠 에르겐중은 기본적으로 동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뭐, 좀 힘든 경우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속격 목적어나 전치사격 목적어나 수로 보조어는 동사에 가까이 맨 뒤에 이렇게 붙어 있고 니히트가 온다면 니히트는 그 앞에 온다. 이 니히트의 어순도 알아놓으시면은 작문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어순입니다.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맨 앞에 하나 있고 맨 뒤에 하나 있고 모든 문장 성분이 그 앞에 오는데 그 앞에서 앞쪽도 고정어순이고 뒤쪽도 고정어순이고 그 가운데에 변동어순인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뭐 실제 문장을 보면서 짚어가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음 독일의 시제를 한번 보기를 하겠는데요. 독일의 시제는요. 완료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어요. 완료 시제는 완료 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맨 뒤에 과거 분사가 오면 돼요. 미래 시제는 미래 조동사, werden 미래 조동사 했죠. 미래 조동사가 오고 맨 뒤에 그 부정형을 쓰면 돼요. 이거는 부정형을 써야 되고, 요 뒤에는 과거 분사. 그 완료 시제는 영어는 뭐 have 동사 하나로 결정됩니다만 독일어는 어떤 거는 sein하고 결합하고 어떤 거는 haben하고 결합하고 이거는 프랑스어도 유사하고 이태리어도 유사하고 그렇게 해요. 어쨌든 이 사인하고 결합하느냐 하벤하고 결합하느냐. 사인하고 결합하는 거는 장소 이동, 상태의 변화, 그 다음에 sein werden, bleiben이라는 이 세 동사. 이거는 사인하고 결합한다. 하벤하고 결합하면 기본적으로 타동사, 화법 조동사, 제기동사, 비인칭동사, 그 다음에 사인과 결합하지 않는 자동사. 이거는 하벤하고 결합한다. 그러니까 완료 시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험 잘 나오죠. 완료 시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벤하고 결합하느냐, 사인하고 결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료 시제는 하벤하고 결합하느냐, 사인하고 결합하느냐 어순도 뭐 어순이겠지만 하벤하고 결합하느냐, 자인하고 결합 이게 결정적인 게 완료 시제 시험 나올 때는 그거는 그럼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완료 시제 공부인데 요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미래 완료.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미래 완료. 요 순서를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건 개변동사죠. 개변동사의 뒤에 gibst, mir, ein Buch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형인 거는
게벤의 과거형은 게벤 가프예요. 가프가 게벤의 과거형이거든요. 과거형에다가 두일 때의 의미 st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두 값스트 끝났어요. 다음에 게벤 동사는 주다 타동사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타동사는 하벤 동사와 결합니다. 하벤 동사 플러스 pp 게벤 가프 게게벤은 맨 뒤로 보내놓고 두에 대한 하벤 동사의 인칭 변화 하스트 쓰면 되죠. 다음에 과거 완료는 요것만 과거 시제로 바꿔주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하스트 하벤 동사니까 하벤의 과거형은 하테에다가 두의 의미는 스트. 그러니까 두 하테스트 미아인부 게게면 이게 과거 완료됐고요. 미래는 원래 요거 있어. 미래는 벨덴 동사 플러스 부정형 게벤이 문장 맨 뒤로 부정형으로 가죠. 벨덴 동사 플러스 게벤을 벨덴 동사 플러스 부정형으로 문장 맨 뒤로 보내는 게. 그래 벨덴 동사는 두에서 두 윌스트니까 두 윌스트 미아인부 게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두 깁스트 미아인부의 미래형이고요. 미래 완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덤벙대면 지는 거예요. 차분하게. 미래 완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를 만들어 놓고 요거를 미래로 만든다 생각하면 되니까. 미래를 베르덴 동사 플러스 부정형 하벤을 문장 맨 뒤로 가져가는 게 베르덴 동사 플러스 부정형 하벤. 여기 바로 미래 완료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시제를 공부할 때는 요 순서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 헷갈리고 가장 쉽게 안정되게 시제를 습득할 수 있다. 현재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요 순서. 현재 시제 과거는 요 과거형에다가 과거 인칭에 따른 의미 붙여주면 되고. 다음 현재 완료는 이게 타동사냐, 자동사냐, 장소 이동이냐, 상태의 변화냐 그런 것만 하면 되죠. 하벤 동사 플러스 게벤은 타동사니까 하벤 동사 플러스 pp 게게벤 문장 맨 뒤로 갔죠. 다음 현재 완료 만들어 놓으면 과거 완료는 요 과거형으로 만들어 보면 되거든요. 하벤의 과거형 하테에다가 하테스트 되었고요. 다음 원래 현재 시대 이거를 미래로 만드는 거는 벨덴 동사 플러스 부정형이니까 문장 맨 뒤에 게벤 되죠. 미래 완료는 뭐를 어떻게 하라 합니까? 현재 완료를 만들어 놓고 그 현재 완료를 미래 만들어 보면 된다. 벨덴 동사 플러스 하벤 동사를 부정형 형태로 문장. 자, 화법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경우에 그러면은 시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요 순서를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쾌는 동사는 두에서 칸스트 아까 집에 절스터 윌스트 이렇게 하죠. 두 칸스트 됐죠. 그리고 조동사가 오면 본동사는 부정형 형태로 문장 맨 뒤로 가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과거형은 쾌넨의 과거, 쾌넨 콘테스트 두니까 콘테스트 되었고요. 다음 이 문장을 완료로 만들면 화법 조동사는 하벤하고이라는 거야. 두 하스트하고 이제 pp로 문장 맨 뒤로 가는데 이 pp가 뭐냐 하면 부정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 문법 책에는 화법 조동사가 다른 부정형의 동사를 취했을 경우 완료 시대 때 부정형을 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벤하고 결합하되 게콘트, 퀸넨 콘테 게콘트, 볼렌 볼테 게볼트, 솔렌 솔테 게솔트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정형 형태로 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화법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과거 완료는 하벤 동사의 과거는 하테니까 하테스트 미아인부 게벤 쾌는 이렇게 되죠. 다음 원래 아까 두 칸스트 미아인부 게벤 이게 현재 시대인데 화법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현재 시대인데 이거를 미래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베르덴 동사 플러스 부정형이죠. 그러면 윌스트 미아인부 게벤 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미래 완료, 아까 제 미래 완료는 현재 완료를 미래로 만든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편합니다. 현재 완료는 두 하스트 미아 요 이미 만들어져 있죠. 아인부후 게벤 쾌는 되어 있는데 요거를 미래로 만들면 베르덴 동사 플러스 부정형, 이 하벤이 부정형 형태로 문장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이 하벤이나 베르덴 동사가 시제
현재 완료를 만드는 하벤이나 이런 미래를 만드는 이렇게 werden 동사가 문장 맨 뒤로 갔을 때에 이미 부정형 형태의 동사가 두 개 있으면 그 앞으로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요 haben을 werden 동사 플러스 부정형으로 만드는데 werden은 willst 될 것이고 부정형으로 돼서 문장 맨 뒤로 가니까 이미 부정형의 동사가 두 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으로 온다. 이것이 바로 화법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시제를 바꾸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가. 만약에 종속절이 되면 이 willst가 또 종속절은 후치되니까 이 뒤로 갑니다. 이 뒤로 갔을 때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haben 앞에 이 willst가 이동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구조예요. 다음 수동문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문은 공식이 werden 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죠. 수동문은 공식이 werden 동사 플러스 pp. 이 werden이 수동 조동사다. 미래 조동사도 되고 수동 조동사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 문장의 목적어 사격을 일격으로 만약에 자동사 문장에도 수동문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사격이 없으니까 목적격이 없으니까 그냥 사격을 일격으로 했는데 사격이 없으니까 S가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S가 되는 거예요. 사격을 일격으로. 자 보세요.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만들 때에는 목적격, 사격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삼격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뭐 얼얼에 해당해도 독일어 그 격구조상으로 사격이어야 돼요. 아쿠자티브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격을 일격으로 노미나티브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요래 해놓으면 이제 주어가 나타났죠. 주어가 있죠. 그 주어 뒤에 동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사는 왜냐면은 본동사, 뭐 haben, sein 이런 완료, 미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본동사를 werden 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어는 일격이잖아요. 주어 일격을 이 주어가 행위자이면 form 플러스 3격으로 바꾸고 도구이면 mit 플러스 3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원인이면 어떤 이 사건의 이 문장에 있어서 원인이 되면 그거는 durch 플러스 4격의 형태로 바꾸어지게 하네요. 그래 놓고는 어순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시제를 조정하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4격을 주어로 삼고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니까 본동사를 werden 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문장들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주어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동문은 원래 기본적으로 주어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주어를 form 플러스 3격이나 특히 행위자일 경우에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form 플러스 3격이나 도구이면 mit 플러스 3격, 원인이면 뭐 durch 플러스 4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순을 조정하고 시제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동문 만들기.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Du hast mir das Buch gegeben 이런 문장이 있으면 항상 4격을 일격으로 하니까 das Buch가 이거 주어로 das Buch로 오겠죠. 그 다음에 본동사를 werden 이 본동사는 어디에 hast 아닙니다. geben 동사. geben 동사 geben gab gegeben이니까 wird 플러스 gegeben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어는 행위자이니까 von dir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Das Buch wird 이제 mir 여기 mir가 있으니까 mir하고 von dir하고 어순 관계인데 요거는 짧고 대명사로 짧고 이건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길잖아요. 긴 것은 짧은 것보다 뒤로 가는 거예요. 문장 뒤쪽으로. 긴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동사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순을 조정하면 das Buch wird mir von dir gegeben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du hast gegeben이니까 완료 시제예요. 이 문장을 완료로 만들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제는 동사가 geben 동사니까 완료를 만들 때 타동사니까 haben하고 결합했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werden 동사는 sein하고 결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das Buch is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werden을 pp로 만들어서 문장 맨 뒤로 보내야 되는데 수동 조동사의 pp는 geworden이 아니라 worden 이런 시험 잘 나옵니다. geworden이 아니라 worden이다.
수동 조동사 werden의 완료 시제 과거 분사는 woulden이다. geworden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수동문의 시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장이 das Buch wird mir gegeben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 wirt의 과거는 werden wurde니까 das Buch wurde 요만 과거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현재 완료로 바꾸면 sein, werden, bleiben은 sein 동사하고 결합한다 되어 있으니까 das Buch니까 ist로 되고 sein 동사는 ist로 되고 werden은 pp로 문장 맨 뒤로 가는데 수동 조동사 pp는 geworden이 아니라 worden이 했죠. 시험 잘 나온다 했죠. 다음 이 완료가 만들어졌을 때 과거 완료로 바꾸는 거는 이 sein 동사의 과거 시제를 하면 war, sein, war거든요. sein의 과거는 war이에요. war 미역 됐고요. 다음 원래 아까 제 문제 현재 문장 여기 있습니다. Das Buch wird mir gegeben 이거를 미래로 바꾸면 요거는 수동 조동사고 미래 조동사가 요 자리를 차지하고 미래는 werden 동사 플러스 부정형이니까 그 다음에 gegeben 나오고 werden을 부정형 형태로 werden 이렇게 뒤에 쓰는 거예요. 그다음 미래 완료도 고민할 필요. 미래 완료는 항상 현재 완료를 미래로 바꿔라 이렇게 했죠. Das Buch ist mir gegeben worden을 이거를 미래로 바꾸면은 werden 동사 플러스 부정형이니까 gewähren worden se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는 뭐 sein 동사가 앞으로 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형의 동사가 2개 이상 있을 때에 아까 haben 동사나 werden 동사가 앞으로 오지 sein 동사는 앞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요 순서를 외워놓으면 간단해. 현재,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미래 완료. 요 순서 시제를 배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 순서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동문이 있을 때 과거는 요것만 과거로, 완료는 수동문은 werden은 sein하고 결합하니까 ist, geworden이 아니라 worden이라는 거. 그 sein을 과거로 바꾸면 과거 완료가 되어지고, 그 원래 아까 제 werden pp를 미래 조동사, werden 동사 플러스 이 wirt는 수동의 조동사는 부정형 형태로 문장 맨 뒤로 보내면 미래가 되는 거죠. 그 미래 완료는 현재 완료를 미래로 바꿔 ist 돼 있으니까 요거를 werden 동사 플러스 제일 뒤에 부정형 sign으로 하는데 수동문의 시제도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